일단 의사 진행 발언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질의 순서가요. 이렇게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원들 간에 이제 상의해서 순서가 바뀌면 조정된 질의 순서를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리에 없는 의원이 계시면 맨 나중으로 뒤로 가는 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성용 의원과 조원진 의원께서 질의 순서에 빠졌어요. 그 두 분이 빠지면 다음 순서로 그냥 넘어갔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두 분이 또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만 두 분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질의 순서가 되었는데 순서상 그 다음에 제가 할 순서가 되었는데 두 분이 다시 또 중간에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원장께서 그 회의를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권미혁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맞아요. 공식적으로 바꾼 바꿨어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예. 5년간 보니까 예정처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28조 5천억, 기재부에서는 18조 6천억 정도 든다 이렇게 돼 있고 예정처에서는 30년 근속했을 때 총 소요되는 비용이 327조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지금 행안부 소관이죠. 연금은 인사혁신처. 예. 공무원 연금 금년도 적자 보존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2조 가까이 되는 2조 8,500억입니다. 예정치에서는 2055년까지 공무원 연금 누적 적자액이 321조 9,3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17만 4천 명 그 공무원 정원하는 데는 국가직도 있지만 지방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 지방직 그 공무원 충원하는 데 따른 재원 소요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방 몫으로 따로 얼마나 지방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네. 17만 4천 명 중에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몇 명씩인지 아시죠? 한 10만 하고 7만 4천 그런 예, 정도. 7만 4천 명이 지방직입니다. 그죠? 네. 그 7만 4천 명이 2017년도부터 작년 그리고 금년 내년 해서 쭉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소요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방이 한 5년간 한 9조 5천억 정도. 그렇죠. 9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행안부 장관께서는 지자체를 관리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려하고 계세요? 아까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께서 그런저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앞으로 지방에서 5년간 추가로 소요될 재원이 약 한 아까 주 의원님께서 20조부터 한 25조 가까이 될 거라고 아까 추계를 하셨는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있는 지방 이양 문제 또 재정분권 문제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분권하고는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현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재원을 확보해서 이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을 건가 이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도 지방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공무원 채용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지자체가 막 과다하게 생긴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정 진단도 하고 재정위기단체 지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체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중기 지방재정계획 아시죠? 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2017년, 2018년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 지방직 공무원 몇 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얼마로 지금 카운팅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 저 실장님 안 계세요? 지방 재정실장 하려는 거 옆에 나오세요. 장관님, 네. 지방직 공무원 충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네. 단순히 재원 소요 추계하는 거를 우리 행안부 소관이 아니다. 그냥 기재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재정분권하고 연계시켜서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에요. 중기 재정계획을 모아가지고 국무회의 보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무회의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분권실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해주시면 의원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저 내용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17만 4천 명을 저 공무원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작년 17년도에 수요조사 하셨죠, 지자체? 예,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자체 수요조사할 때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한 해 말입니까? 아니면 5년간? 5년간입니다. 5년간. 5년간 예. 우리 중앙에서 장관님 답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52,525명을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69,000명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행안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차액이라기보다는 그 차이 나는 인원만큼은 재원을 어떻게 행안부에서 감당을 할 생각이십니까? 지자체 요구보다 21,475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의원님, 이 문제에서는 의원실에서 제시한 총수요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자체가 원래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다 합쳐서 지자체 요구한 게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조정한 게 6만 7천 명인데 아마 의원실에서 자료 내신 거는 5만 2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마 주장이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다가 보낸 공문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회신온 공문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인력 정원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지자체의 부담이 재원 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법령이든 보조 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정책이든 전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일단은 지방에서 소요 정원과 함께 지방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합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는 굉장히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재원 국가 재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지방에 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는 고용 대참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겨우 2,500명 늘었어요. 평균적으로 30만 명이 늘어야 되는데 2,500명밖에 못 늘었거든요. 심지어는 9월달 그 고용 동향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가 전부 어디서 깎이느냐 하면 힘없고 어려운 지방에서 다 깎이는 겁니다. 지자체를 관리하고 지방 그 경제를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를 이걸 그냥 그만 보고 있을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총리한테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거 수정을 하고 지자체가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지방이 좀 제대로 행복하게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노력을 행안부 장관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조금 질문 끝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성용 의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경북 지역에도 18개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김천도 포함이 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에는 전부 노인 위주로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경제력이 없어요. 소득 창출할 힘도 없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단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그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쟁은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했을 때 지금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고 몇 가지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약간의 시차라든가 등등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제 국가 경제 전체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혁신성장 쪽에 몇 가지 신산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하는 건 아실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덕분에 지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업의 급격한 제조업의 위기, 특별히 조선, 자동차 등에서 이런 위기가 온 것 같고 그게 점이 실질적으로 아까 일자리가 절어든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시고 저도 옆에 함께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의 지자체 9군데를 어제 그 단체장님들하고 함께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의 최소한도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정부가 재정으로 또 우리 행안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적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한번 위기를 넘겨보자. 그리고 이 방법은 과거에 IMF 직후에 우리가 극복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기재부총리께서도 이달 9월달 고용 동향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얼마 전에 우려를 불구하고 조금씩 좀 호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낙관적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는 건 의원님 뭐 정말 저희들도 정말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자연 수명을 다해서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든 살리려면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몇 가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서 좀 금년에 만 개, 내년부터 2만 개 해서 지역에서 자기가 특화할 수 있는 한 서너 개 카테고리의 사업을 저희들이 쭉 공모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 국가하고 지방하고 매치를 해서 금년에 한 2천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한 농촌 정착형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이 청년들이 거기서 부대 끼면서 마을 기업 등과 한번 일을 해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걸 이제 노력하고 있는 뭐 그런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 사회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을 뭐 극복해보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는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네. 지금 마을 기업이나 이런 그 사소한 그런 대책 가지고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지역이나 간에 기업들이 그 규제를 대폭 해제를 하고요. 기업들이 창의적인 노력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업들한테 대한 것을 전부 과도한 규제에다가 강압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요시간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안 일어나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을 공연해가지고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 문화, 기업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뭐 그런 문제까지를 다 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일자리를 못 만들거나 투자를 못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 정부도 각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규제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문제는 뭐 어느 정부 없이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을 계속 끌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신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지역의 소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단순히 기업들이 그 규제 때문에 지역에 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채용하는 그 돈이면요 충분히 지방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제보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